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대우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우그룹과 김우중 회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그룹의 30년은 김우중 회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는 1936년 대구에서 출생했고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을 준비하던 중 당시 장학금을 주었던 한성실업 사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일을 도와줍니다. 그는 학교 재학 중에 서류 작성, 외환 업무 등 무역 실무에서 뛰어난 일 처리 능력을 발휘했고 공장에서 숙식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1964년 계획대로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김우중은 여행 목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경유하다 여행은 제쳐두고 현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싱가포르에서 대량의 섬유 원단을 수주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영국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해서 갔는데 그 중간에 사업가 역량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즉, 국내 최초 해외 직수출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원래 수주 내역만 넘기고 다시 영국으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1년 넘게 기계를 돌려도 소화할 수 없는 주문량임을 깨닫고는 유학을 포기하고 주문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근무한 이후 협력사 사장이었던 도재환의 끈질긴 동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우중은 1969년 무역업체 최초로 해외 지사를 시드니와 싱가포르에 만들고 선도적으로 수출 품목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중간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접 거래하는 등 수익성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아래 왼쪽 사진은 김우중 회장의 학창시절 사진입니다. 이처럼 대학 재학 중에 돈을 버는 일을 했었고 회사에서 주어진 것보다 본인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만들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1969년 대우실업 부산 연산 제3공장에서 제작된 첫 시제품에 사인을 하고 있는 김우중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는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해서 한국이 수교를 맺고 있지 않았던 수단이나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그룹의 소개로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되는데 정치권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기업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그룹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대기업 중에서는 이른 시기에 공채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에 힘썼고 여직원들도 공채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는 심지어 기혼 여성을 고용하는 제도도 도입해서 소위 말하는 경단녀들을 고용했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출산하면 직업을 다시 구하기 힘든데 아예 그런 여성들만 뽑기 시작하는 제도를 이미 40년 전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바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 제도, 즉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근무 후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재 양성 부분도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김우중 회장이 제조업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역업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인재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다른 기업에 비해 더욱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은
1980년 5월 29일 수단 타이어 공장 완공식에서의 김우중 회장의 모습입니다. 수단 정부는 타이어 공장 완공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였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93년 대우그룹 채용박람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채용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1975년에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한국 기계를 인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계 제조업과 중공업 등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부실 기업으로 취급받던 세한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세한자동차 인수 후 GM과 합작 투자를 하다가 이후 모든 지분을 인수하고 대우자동차로 변경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정부의 요청으로 조선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했듯이 김우중 회장의 사업 감각이 뛰어난 부분들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그 외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 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서 김우중 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비즈니스들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우중 회장은 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업을 확인하는 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 경영을 강조하며 해외로 많이 진출합니다. 사진은 1996년 6월 대우중공업 중국 연대시 굴삭기 공장 준공식 사진으로 우측 세 번째가 김우중 회장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9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전자 사옥 앞에서 대우자동차 티코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당시 청와대를 출입할 때도 이 차를 업무차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1999년 대우그룹은 해체됩니다. 이후에는 해외의 도피 생활로 약 5년 정도 떠돌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경영 비리와 분식 회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지만 본인이 가졌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세계 경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별세하기 전까지도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대우그룹이 베트남에 닦아놓았던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한국인 인재들과 젊은 사업가들을 양성하고 다양한 공부를 시키는 글로벌 YBM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9년 별세했습니다. 사진은 5년 8개월간의 해외 생활 끝에 2005년 6월 14일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하는 김우중 회장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019년 GYBM 총동문회인 베트남 하노이 NCC 모습입니다. 그는 수감 생활 이후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청년 인재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30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재계 2위까지 올려놓았다가 나머지 20년 정도의 시절은 본인이 만들었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시 다하지 못했던 사업의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M대우자동차는 GM이 인수해서 GM대우로 있다가 최근 GM자동차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우건설이나 대우증권도 다른 그룹에 넘어가게 되고 대우조선해양도 국내 다른 기업들이 인수해서 이제 대우라는 이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대우가 남긴 발자취는 한국의 다른 1세대 기업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우그룹과 김우중 회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김우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